근데 그게 구글의 TPU가 엔비디아 GPU를 대체하지 않냐. 왜냐하면 제미나이가 나왔는데 TPU만 가지고도 지금 너무 좋은 성과를 내니까 이거 혹시 나중에 다른 회사에 TPU를 판매하면 GPU 이제 안 쓰는 거 아닌가? 가격이 훨씬 싸거든요. 반값밖에 안 돼요. 해외 주식이랑 국내 주식이 좀 다른 느낌이 뭐냐면 네. 국내 주식은 순환매가 좀 빠른 느낌이 나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되게 좋아했던 뭐 이제 뭐 조방원 같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가 지금 피크 찍고 좀 내려오면서 네. 아마 개인 투자들은 다 좀 물려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어떻게 이런 순환매에 잘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순환매에 다 대응하면 빌딩을 몇 개 샀겠죠. 그거는요, 그냥 불가능의 영역이에요. 진짜 잘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또 슈퍼겜이 된 분도 실제 있겠죠. 근데 아니 개인 투자자가 이번 달은 이거 가고 다음 달에 야 코스닥이다 미리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상 그냥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맞추려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다만 큰 돈 버신 분들 그런 거 사이클 안 맞추고, 그러니까 이번 달 뭐 가고 이거 안 맞추고도 부자 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어떤 그 섹터 있잖아요. 올해 조방원이 되게 좋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조선주가 작년 11월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트럼프가 전화하자마자 배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그때부터 갔거든요. 이제 그 사이클을 철저하게 파가지고 미리 공부한 게 아니라 이거 왜 조선을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때부터 해도 늦지도 않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해가지고 돈 버신 분들은 조선주에 그러니까 비중을 왕창 실어버린 거예요. 그래야 자산이 불어나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이슈 나오기 전에 조선주가 주도주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막연하게 주도주 될 거라 생각한 분도 계셨겠지만 그거 보고 확신해서 투자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해요. 지금도 뭐 앞으로 뭐 로봇주도 갈 수 있고 바이오가 갈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일이거든요. 또 조선주 또 갈 수도 있어요. 내년에 군함 우리가 수주 받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조선주가 또 달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니까 어느 시점에 뭘 갈게 이게 아니라 내년에 이런 이슈들이 생길 것 같다. 내년에 로봇에 이런 이슈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주가 안 갈 때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미리 준비해서 내 자산을 거기다 좀 해놓고 그 타이밍이 오길 기다려야지. 이거를 이제 2주 후에 이거 올 거니까 난 들어가야지 지금 빨리. 그거는 정말 진짜 우리 영화에서 보던 그런 영역이다. 그리고 조금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6개월, 1년 후에 무슨 일이 발생할까 이런 걸 좀 한번 예상하시면서 보시면 어떨까. 아니면 아예 벌어진 일 가지고 해석을 하세요. 왜 젠슨왕 왜 치킨 저기서 먹고 있을까? 저 바쁜 분이 왜 저기서 분명히 쇼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왜 거기에 정의성 회장까지 불러가지고 굳이. 저는 피지컬 AI.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내년 제일 핵심 테마는 피지컬 AI다. 저는 그걸 느꼈고, 그래서 현대차는 되게 무겁지만 피지컬 AI 관련된 기업도 우리나라 많이 있잖아요. 뭐 자율주행도 있고. 근데 피지컬 AI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사실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는 테슬라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좀 비싸긴 해도 요새 되게 견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젠슨왕이 그리는 그림,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그림이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럼 이 산업은 내년부터 본격화 되겠구나. 또 엔비디아 GPU를 우리나라에 26만 대 가져오는 것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도 많이 깔 거고. 근데 결국 마지막 끝판왕은 저는 AI로 할 수 있는 제일 끝판왕이 그거로 피지컬 AI라고 보거든요. 그게 내년에 시작되지 않을까. 왜 그렇게 또 느끼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드는 로봇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현대차 공장에 들어가요. 실제 조립도 해요. 양산을 해가지고 하니까 내년에 미국에서 3만 대 만들 수 있는 또 투자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대차가. 그러니까 진짜 이제 승부가 내년에 시작되면 그 그림을 우린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면 아예 반영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시작일 수 있으니까 그걸 그 큰 그림을 보시고 내년, 내후년, 뭐 28년까지 보면서 거기서 이제 핵심은 그거죠. 진짜 찐 기업이 뭐냐. 요걸 찾는.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걸 좀 여쭤보면 안 될까요? 저도 알고 싶어요. 저도 알고 싶어요.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그냥 미국 기업은 얘기해야 되니까 거기서 핵심은 일단 테슬라 맞는 것 같아요. 비싸요. 주가는 비싼데 이번에 제가 유튜브 보면서 너무 놀란 게 로봇은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것 같지만 테슬라 이렇게 우리나라에 FSD가 이번에 들어왔잖아요. 몇몇 모델들 그 자동차 유튜브 분들이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미국에서 학습한 애인데 우리 한국의 도로를 모르잖아요. 근데
물론 약간 버벅대는 건 있는데 진짜 어떤 자율주행차보다 이거는 진짜 신세계다. 이거를 맛본 분들이 다른 차를 탈 수 있나? 저는 이제 약간 공포를 느꼈어요. 그걸 보면서 과거로 이제 못 돌아간다. 야, 진짜 테슬라가 전기차가 잘 안 팔려도 주가가 저렇게 비싼 이유가 있긴 있구나. 시장은 이걸 기대하고 있구나. 그래도 우리나라에 테슬라와 사업군이 굉장히 많이 겹치면서 PER도 저렴한 현대차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테슬라가 뜰수록 현대차도 같이 뜨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사실 지금 우리가 보통 PER을 인기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PER은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고 싶은 욕구예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표가 올라가는데 PER이 지금 테슬라가 200배고 현대차 5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강의할 때 PER 설명할 때 항상 현대차 이 테슬라 얘기 비율을 많이 하는데 제가 물어봐요. 여기 현대차 사고 싶은 분 계시냐고.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진짜 왜 PER이 낮은지 알겠다. 근데 테슬라는 관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현대차가 싸고 좋은 건 아는데 미래가 좀 약간 모르겠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나? 테슬라 저렇게 잘하는데 과연 이길 수 있나?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는 이렇게 보거든요. 약간 그 복권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복권인데 매년 그 정기예금 이자를 주는 예, 약간 좀 그 복권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현대차 돈 잘 벌잖아요. 돈도 잘 벌고 1년에 배당 수익률이 한 5%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 테슬라하고 중국 전기차 제외하면 그 현대차가 유일하게 피지컬 AI 지금 하고 있는 회사예요. 다른 완성차는 안 해요. 토요타가 뭐 딱히 뭐 자율주행 하는 것도 없고 뭐 로봇도 약하고 유럽은 말할 것도 없어요. 뭐 거기는 뭐 지금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힘든 구간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잃을 게 있나? 이 PER 5번에서 설사 뭐 로봇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해도 뭐 PER이 뭐 20배 30배면 또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복권처럼 한번 터지지 않겠냐. 그걸 좀 기다리고 있어요. 현대차가 AI 데이터 센터도 하는 거죠. GPU 받았죠. 네, GPU 이제 내년에 받아서 그것도 아마 이제 왜냐면 데이터 센터가 또 있어야 그 자율주행이나 로봇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자체적으로 아마 구축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GPU를 받아서 제 생각에는 아마 자율주행과 로봇에 일단 학습시키는데 좀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엔비디아 GPU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마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마 계열사 중에 현대 오토에버가 소프트웨어 기업이니까 그거를 아마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어쨌든 현대차가 아직은 시장에서는 뭔가 좀 인기도 없고 진짜 잘할 수 있나? 근데 저는 이게 반대로 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잃을 게 없어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여기서 잃을 게 뭐가 있지? 우선 배당만 생각해도 배당만 해도 배당 분리과세하면 예금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여기 현대차 살 수도 있거든요. 나는 그 1년에 은행이자 2.5%인데 이거보다 차라리 그 배당 그 현대차 사가지고 5% 받으면 세금도 반토막 내주잖아요. 이번에 분리과세 되면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 정부 정책 수혜도 있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내년에 하이브리드카가 저는 좀 기대하는 게 현대차가 뭐 로봇도 있지만 하이브리드카가 지금 요새 잘 나가잖아요. 뭐 연비도 좋고 하니까 전기차는 안 돼요. 미국에서. 그래서 현대차가 전략을 세운 게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모델이 우리나라로 치면 팰리세이드급이래요. 여기가 비중이 제일 크대요.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근데 거기에 현대차가 하이브리드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출시를 했어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시스템을 하이브리드 새롭게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팰리세이드 들어가고 내년에 이제 미국의 기아에서 나온 텔룰라이드, 제네시스 GV80 여기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럼 인기 모델들이라 저는 하이브리드에서도 그러니까 현대차는 내년에 돈 잘 벌 것 같고 그걸 기반으로 자율주행, 로봇도 잘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뭐 현대차에서 뭐 돈 받고 나냐? 실제 그래요? 아니 왜냐면 이런 게 있잖아요. 주식도 한 번씩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포텐 있는 회사들이 주가가 하도 안 올라서 왜 이렇게 안 오르지 하다가 얘네들이 오르면 또 갑자기 오르고 나서 그때 다 알고 있었는데 샀어야 되는데 막 후회하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삼성전자도 한창 맞아, 지지부진했을 맞아, 맞아, 때 맞아, 약간 맞아. 이런 네, 네. 느낌이랑 좀 제가 비슷하잖아요. 작년 12월하고 이제 올해 1월에 된 삼성전자를 누가 보겠어요. 그때 삼성전자 얘기하면 욕먹을 시기. 맞아요. 네, 그때도 이 현대차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시점에서 모멘텀을 받으면 이렇게 가지 않겠냐. 근데 그때는 다들 안 좋게 봤죠. 뭐 무슨 삼성전자가 다시 10만 전자 가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가버렸잖아요. 이슈가 이제 메모리가 갑자기 이게 가격이 오르면서. 근데 사실 이번에 삼성전자가 9월, 10월, 11월에 올랐던 것도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던 얘기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될 거다, 될 거다.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현실화되니까 주가 간 것처럼 현대차도 저는 비슷하지 않겠냐. 어느 시점에서는 그게 현실화되면 사람들이 아 이제 진짠가 보다 하고 하면서 주가 오르지 않겠냐. 예, 그럼 보고 있습니다. 현대가 오를 때 기아 사도 되는 겁니까? 기아 같이 가요. 같이 가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예, 뭐 예. 형님 아우니까 조금 뭐 격차는 있을 수 있어도 둘이 같이 갈 것 같고, 왜냐하면 기아도 현대차랑 같이 공동으로 해서 버스턴 다이내믹스에 지분 투자를 해놨고, 예, 그리고 뭐 현대차만 자율주행하고 기아차는 자율주행 안 하는 것도 그거 되게 이상한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예, 그건 또 모양도 당연히 안 맞기 때문에 결국 하면 같이 플랫폼이 같이 공유하니까 현대 기아가 저는 같이 가지 않나. 근데 약간의 차이는 기아가 배당은 좀 더 많이 줘요. 기아 자체가.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기아도 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둘 다 뭐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는 여기서부터 또 기회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뭔가 현금을 더 많이 비중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코스피가 좀 떨어졌을 때 담아하면 좀. 근데 지금 이미 4,200부터 3,900, 800까지 한번 왔다 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비중을 줄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때 올랐을 때 줄이는 게 맞았지. 지금은 AI 버블도 좀 잠잠해졌고 미국도 금리 인하 할 것 같아요. 12월에 또 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쉬긴 쉬어야 되거든요. 계속 뭐 한 달 만에 끝나는 조정은 아니니까 한두 달 12월까지 코스피가 약간 좀 지지부진하다면 내려올 때 이걸 무서울 게 아니라 저는 지금도 강세장이 계속 이어지는 구간에서 잠시 휴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사이클이 어쨌든 이게 예전에 KB증권에서 나왔던 자료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렇게 보더라고요. 20년에 한 번씩 초강세장이 한국이 찾아온대요. 86년, 89년 3저. 그때 코스피가 무려 그때 당시에 그 한 8배 올랐고, 예, 그리고 2000년 초반에 뭐 아시겠지만 중국 버블 터질 때, 그때 코스피가 4년간 한 4배인가? 4배 정도 올랐고, 이번 또 20년 딱 지났거든요. 근데 이번 사이클은 이제 미국의 제조 파트너, 요거 하나랑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천, 요게 이제 어우러지면서 지금 이제 위가 열려버렸잖아요. 근데 20년 만에 위가 열렸는데 그냥 딱 석 달 오르고 끝난다. 그런 적은 없었어요. 예, 이런 적 한 번도 없었고, 지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워낙 시중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유동성 빠지는 거예요. 이 돈들이 지금 너무 많이 풀렸는데, 이 돈이 미국도 풀렸고, 지금 우리도 풀리지만, 이거를 걷어들이면 사실은 시장은 이제 무너져 버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11월에 나스닥이 한번 급락했던 게 금리 인하 갑자기 안 한다고 하니까, 돈 뺀다고 하니까 갑자기 놀래버린 거예요. 근데 인하한다고 하니까 다시 올라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유동성이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시장 참가자분들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디로 해야 되지? 부동산은 힘들고, 예금도 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지금 금리 인하 앞으로 더 할 것 같고, 트럼프 정책에 의하면 금리 인하 더 할 것 같고, 그리고 돈은 계속 지출해야 돼요. 지금 전 세계 정부가 지출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AI에서 밀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2등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 2등은 없기 때문에. 저는 구글 TPO 나온 거 보고 엔비디아 GPU가 약간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오픈 AI가 지금 칼을 갈고 있을 것 같아요. 샘 알트만이 과연 가만히 있을 사람인가. 더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이 더 풀려버려요. 네, 돈은 더 풀리고 정부도 지금 AI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뭐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걸 종합해보면 유동성이 계속 이렇게 풍부한 상황에선 오히려 저는 걱정되는 게 나중에 버블 터지지 않을까. 그걸 오히려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번 조정 구간은 투자 머뭇거렸었던 분들한테 좀 올라가지고 약간의 한번 또 버스에 탈 수 있는 약간 기회 주던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마이클 버리가 이거 버블이야라고 했던 게 2006년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빨리 얘기해가지고. 근데 그때도 버블 얘기가 나올 정도로 2006년도 버블장이었었는데 맞아요. 2007년 받고 더 2008년 터진 거니까 맞아요. 지금 우리가 이게 뭐 그렇다 아니다라 판단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 네.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95년도에 인터넷이 처음 시작된 게 지금은 없어졌는 넷스케이프 아시죠? 넷스케이프 처음 나오고, 네, 그리고 나서 인터넷 열리고 5년 사이클이 이어졌는데 그 중간중간에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직접 얘기했어요. 지금 너무 버블이다. 그랬는데 거기서 나스닥이 3배 더 올랐어요. 버블이라고 했는데 연준 의장이.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이걸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버블을 권고한다는 건 버블이 아니에요. 버블은 뭐냐면요. 지금 저희 여기서 이렇게 방송하면 안 돼요. 빨리 지금은 뭐 살까 빨리 좀 고민하고 있을 시기예요. 종목 다 리스트 불러주고 여기서 네, 빨리 뭐 살까. 받아 적으세요 이러면서 이제 잠잘 시간도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모두가 주식에 미쳐 있을 때. 코스닥 때 그때죠. PC방 가서 사람들 주식하고. 그러니까 네. 버블이라는 건 모두가 버블을 걱정 안 해야 돼요. 아. 그게 버블이 징후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근데 지금도 요즘에 어떻죠? 좀만 오르면 버블 걱정이에요. 맞아요. 예. 미국에서도 예. 이거 너무 자산시장 거품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고가 나오는 건 아직도 저는 좀 건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전히 내년에도 AI 쪽은 쭉 성장하고 돈이 투자가 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확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피지컬 네, AI. 피지컬 AI고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이게 안 하신 분도 있잖아요. 한국만 하시는 분들도 투자는 안 해도 미국 주식 공부를 반드시 해야 돼요. 거기에서 정답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일 주목해야 될 기업은 저는 2개. 미국에서 그 엔비디아는 당연히 젠슨항 얘기 계속 들어야 되고 왜냐면 피지컬 AI 중심이 여기거든요. 젠슨항이고 또 하나가 이제 구글이죠. 구글 알파벳인 게 아니 전 놀랬던 게 뭐 2, 3주 됐죠. 그때 이제 워런 버핏이 갑자기 알파벳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게 원래 워런 버핏은 AI 위험하다고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AI의 중심에 있는 기업을 지분을 갑자기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버핏도 이제 인정을 해버린 거죠. AI 시대가 왔다는 걸 인정했고 근데 나름 제일 합리적인 기업을 산 거예요. 밸류도 비싼 편도 아니고 현금으로 너무 좋고 걱정되는 게 돈 못 버는데 지금 투자만 하는 기업들은 걱정되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저도 구글 제미나이 쓰다 보니까 챗GPT 안 쓰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아니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미나이가 이제 유료로 써요 저는. 뭐 저는 웬만한 거 다 유료로 한 몇 개 결제 다 해놨거든요. 예, 근데 제미나이가 일단 이게 저는 이제 강연자를 많이 만드는데 이게 챗GPT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 돼 있어요. 구글이 그리는 그림하고 뭐 엔비디아 그리는 그림 이런 것들이 좀 미국에서 어쨌든 계속 결합이 되면서 저는 AI 시장이 더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기업의 CEO들이 분기마다 실적 발표할 때 무슨 얘기를 하나 거기에 정답들이 많을 것 같고 저는 계속 투자한다는 얘기는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투자 계속하고 근데 그 방향이 반도체만 할 거냐 데이터 센터 할 거냐 전력을 할 거냐 아니 로봇 쪽으로 좀 이동하는지 의료 AI 쪽으로 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힌트들이 내년에 그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나올 거거든요. 종류 AI 종류가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들 입을 통해서 확산되는 게 어딘지를 한 번씩 또 검증하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아주 뭐 대표적으로 오픈AI가 돈을 못 벌어서 지금 생기는 뭐 우려들 이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픈 AI도 뭐라고 했냐면 선언을 해놨어요. 2030년에 돈 벌겠다 이렇게 해놨고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오픈 AI가 망하면 안 돼요. 이거 미국 정부도 힘들어져요. 너무 점유율,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제미나이를 좀 좋다고 했지만 제미나이 점유율이 14%, 2등이. 근데 오픈AI가 1등이잖아요. 그 챗GPT가 76%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압도적이니까 여기가 점유율을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엔비디아 여기 투자도 돼 있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번에 샘 알트만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샘 알트만이 했다기보다는 그 오픈AI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미국 정부가 우리 보증해 줄 거다. 우리를.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믿어라. 약간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대마불사. 대마불사. 우리 망하면 다 망한다. 설마 죽이겠냐? 이러면서 약간 이런 그러잖아요. 느낌. 예, 예. 그래서 아마 여기는 죽이기 쉽지 않죠. AI에 또 챗GPT가 원조잖아요. AI 사이클을 만든. 여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휘청해버리면 정말 AI가 되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지위도 떨어지죠. 지금 중국하고도 막 경쟁해야 되는데 요새 딥시크 얘기도 안 하잖아요.
전혀 쏙 들어갔는데 다시 중국한테 또 기회가 생겨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래서 저는 오픈 AI가 낙관적이라고만 보진 않아요. 지금 돈을 못 버니까 확실히. 그렇지만 지금 1, 2년 안에는 죽을 수가 없다. 죽기도 어렵고 그 2, 3년 후에는 저도 모릅니다. 결과는 모르지만 투자를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픈 AI 제일 고민은 제미나이가 좀 너무 잘하니까 이게 지금은 아닌데 몇 년 후에 이러다가는 진짜 역전하잖아요. 오픈 AI는 2등은 실제 없거든요. 다 1등 거만 써요. 그러면 진짜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1등인데. 그래서 사실 우리도 알잖아요. 휴대폰에 노키아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예전에 수많은 검색 사이트 있었는데 맞아, 네이버만 맞아, 남았잖아요. 맞아. 네. 네이버 남았고 네. 카톡도 그 전에 메신저가 있었지만 카톡만 네. 1등했고 맞아요. 지금 우리 못 갈아탑니다. 사실 갈아탈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 뭐 챗GPT가 1등이냐, 뭐 제미나이가 1등하냐 그거는 아직 너무 빠른 얘기고 저는 2년 후에는 좀 뭔가 그래도 좀 판가름 나지 않겠냐. 그래서 오픈 AI가 투자를 멈출 수는 없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반도체한테는 어쨌든 계속 좋은 그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그 투탑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네. 최근에 근데 외국인이 SK 하이닉스 약간 팔았었잖아요. 네. 그게 혹시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이닉스가 일단은 엔비디아 밸류체인이에요. 근데 요새 엔비디아가 좀 힘이 없어요, 실제.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엔비디아도 그렇게 걱정 안 하는데 그래도 올해 좋았잖아요, 성과가 좋은데 성과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대체제가 없었어요.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은 검증은 안 됐지만 뭔가 이 회사 제품을 대체할 게 좀 생길 기미가 보이잖아요.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요, 주가가. 그러면 그 대체제로 일단 옮겨가요. 근데 그게 구글의 TPU가 엔비디아 GPU를 대체하지 않냐. 왜냐하면 제미나이가 나왔는데 TPU만 가지고도 지금 너무 좋은 성과를 내니까 이거 혹시 나중에 다른 회사에 TPU를 판매하면 GPU 이제 안 쓰는 거 아닌가? 가격이 훨씬 싸거든요. 반값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죠. 막연한 우려긴 한데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온 주가 상황에선 이 자체가 스트레스를 이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많은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엔비디아 걱정할 필요 없다. 둘 다 경쟁하면서 좋아질 거다. 근데 그건 알겠는데 모르겠다 우리는. 일단 좀 더 검증해봐야지. 그래서 지금은 구글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 엔비디아는 좀 더 지켜보자. 약간 이런 느낌. 그런데 엔비디아 밸류체인의 핵심은 하이닉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오히려 팔고 삼성은 또 안 팔아요. 삼성은 엔비디아 비중이 거의 없는 회사죠. 사실상. 그리고 구글 TPU는 원래 하이닉스가 비중이 높은데 오늘 단독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그 구글 TPU에 들어가는 HBM은 지금 삼성이 또 역전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점유율이. 예. 그럼 이제 삼성한테 좀 이거 유리한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점유율 뺏기면 잃을 거는 하이닉스가 많고. 근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게 하이닉스도 그 맞춤형 칩이라 그러죠. 이 TPU나 이쪽에 점유율이 되게 높은 회사 맞거든요. 둘이 경쟁하면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 좋아요. 뭐 엔비디아 밸류체인이라 하더라도 나쁠 게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엔비디아에 대해서 약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경계감을 갖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반도체는요 사실 그냥 누가 이겨도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나 이겨라 해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구조 자체는 좀 저는 오히려 좋다 이렇게 생각. 그리고 둘이 이렇게 경쟁하면 계속 투자 들어와야 되고 이게 TPU가 잘 되면 여기가 수요가 갑자기 늘잖아요. 여기 되기도 쉽지가 않아요. 물량도 엔비디아 되기도 빠듯한데. 예.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주는 건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주는 건 이미, 왜냐하면 엔비디아 그쪽은요 내년 물량이 다 끝났어요. 완판됐고 여기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림은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나중에는 P5 공장 끝나고 나면 하나 더 짓고 더 짓겠다 이런 발표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다만 이제 너무 공급이 이렇게 갑자기 또 늘어나면 반도체는 공급 늘어나면 또 이것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삼성 하이닉스가 아무리 수요가 좋아도 공장을 막 공격적으로 늘릴 것 같진 않아요, 옛날처럼. 그럼 단가만 올라가고. 그죠. 왜냐하면 이 반도체 3사가 갖고 있잖아요, 네. 마이크론까지. 이 구조를 즐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일반 고객이 가면은 이제 줄을 쓸 수도 없어요. 그냥 애초에 없어요, 물량 자체가. 가봐야 허탕. 지금 약간 반도체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듣고 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또
이게 사람들이 요새 증시가 더 그런 거야. 터뷸런스라 그래서 아,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12월 되니까 또 26년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궁금증이 많았었는데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것만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처음 답변하고 똑같은 게 이렇게 급등장에서는 이런 변동성이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을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지. 이거 왜 이러지? 뭔 일 있나? 이거보다는 뭐 과거에도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좀 이런 변동폭에 좀 순응하시면 저는 더 이걸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